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아삭하게 씹고 있는 그 사과 한쪽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그 오래된 믿음이 오히려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습관이 도리어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드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드신 사과 속의 특정 성분이 지치고 노화된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사정없이 긁어대며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생사와 직결된 신장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60세월을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낡고 지친 정수기와 같습니다. 거름망은 낡아 구멍이 뚫리고 필터 사이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무작정 생사과를 드시거나 고농축 사과즙을 들이켜는 것은 고장난 정수기에 엄청난 압력으로 오물을 쏟아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콩팥은 견디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 노화된 여러분의 몸을 무시한 채 고집해온 낡고 위험한 섭취 방식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가 여러분의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를 낱낱이 파헤치고 단 3일 만에 콩팥을 다시 깨끗하게 비워내고 숨쉬게 할 기적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사과 연금술인 사과찜 요리와 콩팥을 살리는 4가지 대보물을 결합한 황금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붙잡아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의 내 얼굴이 유난히 무겁고 푸석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잘 맞던 신발이 꽉 끼거나 발등과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금방 올라오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기 전 소변에 섞인 거품이 유독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불안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세월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피를 흘리며 완전히 파업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김 여사님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평생 술이나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평소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며 매일같이 운동을 거르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이었고 주변에서도 1등 건강 박사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성 신부전증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건강 관리를 해온 분이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누리내과 신장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콩팥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료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제가 깨달은 간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이 무너지면 노년의 삶 전체가 비극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수천 명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은 소중한 콩팥과 노후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콩팥은 사실상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낡은 정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은 사고체 여과율이 100%에 달할 만큼 강력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그 기능은 절반 수준인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상으로도 별다른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수기 필터는 구멍이 뚫리고 찌꺼기가 가득 차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흔히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에 대해 아주 깊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생신 때에 자녀들이나 손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선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달콤한 사과즙 상자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과즙은 건강과 정성, 그리고 자식의 깊은 효심을 상징하는 최고의 선물로 통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여러분에게 이 사과즙은 사실 선물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와 같습니다. 자식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선물 한 포가 여러분의 콩팥을 어떻게 소리 없이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잔인한 과정을 의학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생으로 직접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는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아주 훌륭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 펙틴은 당분이 혈액 속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기계로 갈아서 즙으로 짜버리는 순간 콩팥을 지켜주던 이 소중한 생명줄이자 보호막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식이섬유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과당 액체는 입안을 지나는 순간부터 혈액 속으로 번개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갑자기 밀려든 고농축 과당의 폭격에 우리 몸에 맑아야 할 혈액은 순식간에 끈적끈적하고 탁한 시럽처럼 변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당이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부산물인 요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통풍의 원인으로만 이 요산을 알고 계셨겠지만 콩팥 안에서 요산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깨진 사면발이 같은 치명적인 흉기로 변합니다.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사과즙을 마시면 혈중 요산 수치가 순식간에 급상승하는데 이 요산의 미세한 결정체들이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과 사고체 사이사이를 무자비하게 긁어대며 피가 나는 상처를 냅니다.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에 날카로운 모래가루와 유리 파편을 아주 강한 수압으로 쏟아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즙이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이며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팔순이 다 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고 응급검사 결과 급성 심부전증으로 콩팥이 완전히 멈춰버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으셨고 정정하셨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지 원인을 찾던 중에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들여 최고급 사과즙 5상자를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타지에서 고생하며 보내준 그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에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한 방울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포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아들의 정성이 담긴 그 달콤한 사과즙 한 모금 한 모금이 어머니의 연약한 콩팥 사구채를 유리조각처럼 처참하게 긁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는 간절하고 지극한 효심으로 보낸 선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지한 효심이 어머니를 차가운 투석기 옆으로 내모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환자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지를 자책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같은 자식을 둔 부모이자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건강 지식을 공부하고 부모님의 노화된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맹목적인 효도는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내준 사과즙 상자가 냉장고에 가득 쌓여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즉시 그 상자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정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병실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하고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과즙처럼 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누구나 안심하고 먹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액체 상태로 섭취하는 모든 과당은 노년의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콩팥은 한번 굳어지고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의 선홍빛,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평생을 주사, 바늘과 투석기에 의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부모님 댁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부모님이 아들이 딸이 보내준 것이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매일 드시는 그 즙들이 부모님의 콩팥 사구채를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비극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부모님께 이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십시오. 아들의 오열 섞인 회한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쓰러집니다. 이제는 그 달콤한 유혹의 춘리에서 벗어나 소중한 장기를 지키는 진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의 환자가 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즙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또 다른 무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입가심으로 혹은 밤에 출출할 때 사과 한 쪽을 깎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흔히 아침 사과는 금이고 밤 사과는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밤 사과는 소화에 조금 지장을 주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여러분의 몸의 밤 사과는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 콩팥과 혈관을 밤새도록 괴롭히는 잔인한 고문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밤 사과가 여러분의 뇌혈관과 콩팥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의학적 기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몸에 들어오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이섬유이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 모든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펙틴이 풍부한 사과가 장 속으로 들어오면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상태로 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들이 이 펙틴을 먹이 삼아 분해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며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화학 공장이 가동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스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에 가득 찬 가스는 위로 올라와 횡격막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횡격막은 호흡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압박을 받으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얕아지고 몸속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원래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과 콩팥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과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다루는 야간 고혈압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잠든 사이 혈압은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종일 피를 걸러내느라 지친 콩팥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세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과를 먹고 교감신경이 날뛰게 되면 여러분의 콩팥은 밤새도록 높은 혈압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고혈압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콩팥 속 미세한 모세혈관들은 팽팽하게 긴장하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관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콩팥이 쉬지 못하고 강한 압력에 시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밤새도록 엄청난 수압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마모되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콩팥의 핵심 기능인 여과 능력이 급격히 상실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간 고혈압은 뇌혈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새벽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수십 배 이상 높이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사과 한 쪽이 사실은 잠든 사이 여러분의 콩팥과 심혈관을 짓밟는 무서운 암살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밤사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밤새 장내 발효로 인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혈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콩팥의 손상을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머리가 아프고 눈 주위가 붓는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100명 중 80명 이상이 저녁 늦게 사과나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사과는 여러분의 콩팥색에는 휴식을 뺏는 강도와 다름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60평생 여러분의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밤에라도 이 소중한 장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밤사과라는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는 사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여러분의 장기와 혈관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콩팥을 고문하는 밤 사과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여러분의 내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사과가 왜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든 낮에 먹든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신 여러분에게 사과 껍질은 영양덩어리가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위험한 쓰레기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사과 껍질이 여러분의 낡은 간과 콩팥을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사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영롱한 광택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과의 신선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겉면에 얇게 칠해진 인공 왁스층입니다. 이 인공 왁스는 단순히 물에 몇 번 씻는다고 해서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과가 재배되는 과정에서 뿌려진 각종 농약 성분들이 이 끈적한 왁스층과 결합하여 껍질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가 정성껏 씻는다고 해도 껍질의 미세한 구멍 속에 스며든 잔류 농약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이런 미세한 화학 물질들이 몸속에 조금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 거대한 화학 공장인 간과 정밀한 정수기 필터인 콩팥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금방 독소를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여러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세월이 흐르며 점점 노화됩니다. 간과 콩팥의 해독 기능은 60살이 넘으면 젊은 시절에 비해 고작 6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미 평소에 노폐물을 걸러내기에도 벅차서 헉헉거리는 상태인데 여기에 껍질에 묻은 잔류 농약과 인공 왁스 같은 화학 쓰레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독되지 못한 이 무서운 화학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가장 연약한 곳인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혈관에 들러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를 걸러주는 콩팥 필터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이 고통을 묵묵히 견디지만 그 사이 사구체는 하나둘씩 파괴되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해독 능력이 튼튼한 젊은이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평생을 달려오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간과 콩팥에게 이런 가혹하고 잔인한 짐을 지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에는 몸에 좋다는 사과 껍질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혈액 속에 화학 독소가 쌓여 사구체 신염이 악화된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껍질 속의 영양소 몇 밀리그램을 더 얻으려다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콩팥 기능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건강에 대해 과감하고 단호해져야 합니다. 사과 껍질 속에 영양이 많다는 그 오래된 미련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60살 이후의 건강관리는 무엇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걸러내느냐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사과 껍질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콩팥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뿐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을 두껍고 깨끗하게 깎아서 드십시오. 그것이 화학 쓰레기로부터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고 콩팥의 남은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해독 시스템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의 성능밖에 남지 않은 낡은 기계를 과부하시켜 고장내지 마십시오. 사과 껍질을 정성껏 깎아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콩팥이 완전히 파업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사과를 깎으실 때는 나의 소중한 간과 콩팥을 살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껍질을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